정형이라고 합니다. 네, 빠르게 들어가서 보면,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모빌리티 접근의 필요성과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이주 실천 과정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은 2020년 기준 33,700여 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단 안에서도 집단이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민족 동질성의 동포의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적 난민으로 유엔에서는 2003년에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제 주민 등록을 외국으로 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으로는 이제 내국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성 국가에서 온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수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이 한국 이주 과정을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해외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존 연구 자체가 이주를 감행할 당시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 경제난과 일자리 기회 등의 이제 거시적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리고 이주민 개개인이 가진 인과학적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속성을 이제 선별해서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경중을 따지는 추세가 확실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제 모빌리티 역량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 눈덩이 표집을 통해서 11명을 대상으로 신청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개개인이 추적한 이 모빌리티 역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빌리티 역량을 활용한 탈북과 이 한국으로 이주 실천, 그리고 이 한국에서 정착 과정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이탈 주민은 월남민이나 귀순자, 귀순 용사 등의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귀순 북한 동포를 통해 지위 격상이 좀 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시간 연대표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이후부터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입국하는 숫자가 상당히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이 북한 이탈 주민의 형태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90년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대거 발생을 하였고, 그래서 그 중국을 통해서 국내로 대량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98년도 이전만 해도 주로 이제 젠더 구성이 군인이나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여성 가족을 이제 중심으로 대량으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유입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72%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출신 경우가 유전의 남북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월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의 이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의 이제 관북권에서 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곳은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연변 조선족자 지주와, 그리고 양강도 해산시의 경우에는 장백 조선족자 지원과 접하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 언어와 생활 방식이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유사하고, 그리고 친인척이 서로 이제 나눠서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상호 방문이 상당히 1960년대부터 상당히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유대와 이 연계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은신이나 체류, 그리고 탈북 브로커를 접선하는 데 상당히 용이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월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내 국제기구나 외국 공간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에서 이것을 이제 집중 단속을 하게 되면서 동남아 지역, 특히 이제 친중 정권이 아닌 태국을 대상으로 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인계를 받아서 그곳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되고, 거기서 이제 한국 제외공간으로 인계된 후에 입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현재 제가 했던 11명의 대상자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정을 또 간단하게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보호 결정 여부, 그러니까
간첩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판별한 후에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이후에 하나원에서 12주간 400시간의 훈련을 거칩니다. 사회 적응 훈련을 거칩니다. 그 시간을 거친 후에는 LH와 SH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알선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울에 지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받고 거기서 탈락하는 자는 이지망으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뭐 특별하게 입주가 그 절차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제가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지방으로 1지망을 써서 바로 입주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65.5%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주지 자체가 이 북한에서 그 지위나 직업,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크게 나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이주하는 것에 왜 모빌리티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뭐 성향, 적응도 연구,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 지원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이주와 정착에 관한 연구, 뭐 초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주 정착을 좀 이제 거시적으로 좀 더 복합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주 후반부, 특히 이제 한국 내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의 제2주에 관련된 연구, 특히 이 아래 나온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뉴 몰든이라는 지역에서 일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집단을 형성한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것이 이주 결정과 이 실천에 있어서 이런 잠재적인 이주민, 그러니까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 관련된 능력, 그 역량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빌리티 역량과 이제 이주 실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 전 세계 사회과학 전반에 이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물자, 뭐 아이디어 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리고 빈번하게 빨리 이렇게 퍼지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빌리티는 단순한 그 사람, 기존에 뭐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런 오토바이나 뭐 비행기 이런 단순한 물질, 사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나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인간, 비인간을 포괄하는 이동하는 주체 혹은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일종 시스템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의 삶의 방식과 사회 관계 그리고 공간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예전과 달라진 이동에 주목을 했고 그에 관한 인식, 이제 관점, 방법을 중심으로 세상과 그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창한 자는 이제 존 어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이동적인 이 사회과학에서 이동적인 사회과학으로 전환을 그리고 이것이 곧 이제 모빌리티 전환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모빌리티가 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모빌리티 자본 그리고 또 네트워크 자본 그래서 결국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모빌리티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빌리티 역량의 경우에는 사회적 그리고 지리적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동하기 위해 이 이동 능력과 실행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역량을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 접근 그리고 능숙 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 같은 경우는 잠재적 모빌리티의 범위로서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는 그 서울의 뭐 교통과 통신 수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나의 소득 분위기가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집단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모빌리티 그 능숙의 경우에는 잠재적 모빌리티 범위를 인지하고 자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숙련 그리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물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운전면허나 여권 등의 이제 이쪽에 통행증 같은 범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용을 보시면 이런 앞서 나온 접근과 이 능숙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결국 행동으로 이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역량 자체가 인간이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권리이고 또 현 시대의 이런 새로운 인간 유형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도 이 인간이 행하는 일종 일상 이동, 뭐 여행과 함께 이 모빌리티 역량의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모빌리티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이 모빌리티 역량 분석은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로의 안착에 관한 논의에도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탈북 동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와 삶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주변인의 권유, 그리고 진로 및 진학 목적,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밑에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 11분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과 뭐 북한 직업, 남한 직업, 탈북 동기, 모빌리티 역량에 대해서 대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DC와 IC의 경우에는 평양에서 국경지방으로 가족들이 추방이 된 이후에 일종의 지방으로서의 격화되면서 경제난을 겪고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FC의 경우에는 남북 접경지대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남한을 보고 남한의 이런 정보를 듣고 북한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JC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로서 이 정권 그 안에서 기호에 따라서 운동 종목이 기호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것을 탈북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KC의 경우에는 약간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전자기기 수리공으로서 원래 주파수를 조정할 수 없지만 남한 라디오를 몰래 이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 있게 돼서 일종의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변인의 권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A씨, B씨, C씨, E씨가 있는데, A씨 같은 경우는 남편 K씨가 자신을 설득하고 그리고 일종의 낙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경우에는 딸 H씨의 이제 장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도 따라가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고, 그리고 C씨의 경우에는 북중무역에서 이제 알게 된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다가 그것이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결국 한국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고, 이 씨의 경우에는 조선족 친척 방문 이후에 친척이 일종의 설득을 해서 자신이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결국 입국을 하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 및 진학 목적을 보면 G씨와 H씨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20대 이제 탈북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첫 번째로 G씨의 경우에는 90년대 이제 후반에 경제난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고, 중국에서 20대 초반 체류를 하다가 자신도 일종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H씨는 평양 유학 이후에 이 북한의 폐쇄성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가망이 없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느끼고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게 답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B씨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자신이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탈북 동기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역량과 이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해외 방문 경험, 두 번째로 북한 내 지역 이동 경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현지 내 외지 정보를 통한 상상 이동 경험, 이렇게 세 가지가 모빌리티 역량으로 축적이 되었고, 이것의 발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인 정착지를 한국에서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소극적 정착지를 선택을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문 경험, 첫 번째로 해외 방문 경험입니다. 여기서 보면 북한에서의 해외 방문이 특권적인 이동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이런 외국과 외국 생활에 대해서 이제 신비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와 C씨 같은 경우는 무역원이었기 때문에 왕래를 통해서 중국으로의 모빌리티 역량을 축적하고 확장할 수 있었고, J씨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로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곳을 통해서 해외로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해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모빌리티 역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씨, E씨 같은 경우는 중국 동북 삼성에 조선족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탈북을 할 수 있는 중간에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중간 기착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탈북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를 축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북한 내 지역 이동 경험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우리 남한과는 다르게 거주지를 바꾸거나 벗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특수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동으로의 이 미주민의 모빌리티 자산 축적되고 그리고 이 모빌리티 역량이 갖추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평양 방문은 왕래 자체가 남다른 모빌리티 자산으로 평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과 수도를 나누는 그런 아주 권위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CC는 앞서 나왔던 해외 방문처럼 무역원으로서 평양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 지역 방문이 가능했다는 것이 그리고 모빌리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되었고 HC는 고위층의 자제였기 때문에 평양을 비롯해서 대도시를 유학을 하게 되고 학구적으로 좀 더 높은 곳을 열망하게 되는 그런 모빌리티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JC 같은 경우는 해외나 평양 그리고 또 지방 이렇게 세 곳을 보게 되면서 요즘 빈부격차를 실감하고 북한 현실에 대해서 되게 불안정성을 되게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IC의 경우에는 평양에서 이제 국경으로 추방된 후에 이 추방 전후의 삶의 격차를 실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역량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씨는 평소에 실거주지에서 그러니까 온성에서 고향 청진으로 자주 이제 고향 방문차 이렇게 모빌리티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탈북 직전까지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고 수월하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역량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진의 외지 정보를 통한 이 상상 이동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두 가지와 다르게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데 외지 정보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한편으로 또 정보가 이제 없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미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모빌리티 역량으로서 여기서 나왔던 수동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권유하는 경우에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역량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모빌리티 역량에 의존해서 이제 탈북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씨와 G씨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외부 이렇게 지역 이동이 작지 않거나 거의 없었던 아예 없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직접 경험의 부재가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충동에 따라서 그냥 탈북이 진행되는 그런 특이성을 보였고 GC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탈북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그 각자의 나름대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외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외지 정보는 이제 해외 경험, 역외 이주 경험으로 결합되면서 이것이 탈북이 탄력을 받고 과정이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환해서 보면 네, 선생님 죄송한데 발표 좀 빠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능동적인 정착지 선택을 보시면 이렇게 이분들이 나와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빌리티 역량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이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어떻게 모빌리티 역량을 오히려 더 높이거나 그리고 사회지리적 상승을 추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탈북을 한 사람이 능동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보면 동반 탈북자 모빌리티 자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따라가거나 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라고 이제 얹혀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현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이제 모빌리티 역량에 관한 내용을 또 해서 사례 연구를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많지 좀 않아서, 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있으면 한 번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아까 모빌리티 역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량의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모빌리티 역량이라는 개념을 원래 있는 거를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연구자님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정리하신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존 어리 사회학자분께서 기존 모빌리티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자본, 기존에 카프만이 이야기했던 사회 자본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가져와서 모빌리티 자본, 그 네트워크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빈부격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경제적인 부분, 뭐
가족이나 친지 등에 대한 이런 일종의 네트워크 자본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럼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것이 조사를 해보면 누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복잡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그걸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